안녕하세요. 건축가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2025년 2회차 2교시 평면계획 복귀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토지 이용 계획을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지 현황 분석입니다. 대지 현황을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간단하지만 대략적으로 표현을 하면 더 정확하게 대지 현황을 익힐 수 있습니다. 너무 정성 들여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대지를 그리고 방위를 그려 넣습니다. 그리고 도로 현황도 적어 넣습니다. 이렇게 그려 넣음으로 인해서 건축 한계선이라든지 차량 불허 구간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중요한 지문을 누락하지 않게끔 하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빠르게 하면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대지 현황을 파악하는데 가성비 있는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 다음 단계에서 이격거리를 써줍니다. 이격거리를 표시할 때에는 기둥이 400에 400으로 들어간다라고 세팅을 하고 기둥 절반에서 200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플러스 이격거리를 더해준 것만큼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 경계에서는 1m가 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도로에서는 1.2가 이격이 되면은 기둥까지 생각했을 때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접대지 경계선은 5m이기 때문에 중심선 기준으로 보면 5.2m가 떨어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 시작할 때 주차장 출입 가능한 위치가 두 군데였기 때문에 이 위치의 거리도 표현을 해줍니다. 그 후에 건축 가능한 영역을 따로 계산을 해줍니다. 가로 같은 경우에는 34m에서 1.2 빼기 1.2 31.6m가 건축 가능한 영역이고 세로는 34m 빼기 5.2 빼기 1.2m로 해서 27.6m가 건축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제 대지 분석은 모두 끝났습니다. 더 자세히 할 필요 없이 이 부분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만 잘 하면은 나중에 실 배치할 때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며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어서 이 단계에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다양한 대안들을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공용주택이 있기 때문에 기준층을 먼저 작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대지 형태를 작게 스케치를 합니다. 녹지가 이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공원이 있었습니다. 우선 토지 이용 계획을 할 때에는 모든 실을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라 핑크색 형광펜으로 칠해진 것과 외부 공간을 먼저 확정한 후에 작업을 진행하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더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층의 경우에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이 단위세대 B입니다. 단위세대 B는 공원을 조망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단위세대 B를 위쪽에 배치를 하고 지문 조건 사항도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복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도가 지나갈 테고 그러면 단위세대 A는 반대편에 위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문 조건에서 공동주택의 주출입구는 마지마당에 연계하고 마지마당은 4m 도로에 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m 도로의 면에서 마지마당이 있을 테고 마지마당은 공동주택의 주출입구와 연계된다라고 했으니까 주출입구는 4m 도로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코어 또한 이쪽 부분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주차장이 8m 도로 또는 4m 도로에서 들어올 거라고 가정했는데 우선 4m 도로에 주차장이 들어오는 것은 안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행히 주차장은 8m 도로에서 진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주차장은 이쪽에 오고
주 출입구는 20m 도로, 그리고 부출입구는 8m 도로에서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준층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은 끝났습니다. 여기서 더 자세하게 들어갈 필요 없이 이렇게만 마무리 짓고 다음 층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기준층 다음에 1층부터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1층 또한 간단하게 박스를 그리지만 조금 더 표현할 것이 많기 때문에 크게 그렸습니다. 우선 확정된 거 먼저 표현을 합니다. 녹지는 지문에서 주어졌고 공원은 위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부 실 먼저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 공간을 먼저 확정한 다음에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건물이 들어갈 위치를 확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건물 위치를 정하면 나중에 외부실이 들어갈 만한 위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실을 먼저 확정한 다음에 건물이 건축 가능한 영역을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주차장은 8m 도로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바로 위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용주택에 대한 출입구는 4m 도로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출입구는 메인 도로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나머지 서브 출입구는 8m 도로에서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마지마당이 위쪽에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서 단순히 그려놓는 게 아니라 서로 연관관계를 표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더 정확하게 형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마당은 4m 도로에서 면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우선 마지마당이 확인이 되었고 마지마당은 녹지하고 연계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계되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주출입구와 연계되기 때문에 나중에 주출입구를 통해서 마지마당을 갈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켓 정원은 4m 도로에서 진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딘진 모르겠지만 포켓 정원이 공동주택은 아니고 청년지원센터이기 때문에 바로 위에 붙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4m 도로에서 포켓 정원을 잡습니다. 그 다음은 내부실을 확정하면 됩니다. 내부실은 위치가 명확한 핑크색부터 확정을 하고 그 핑크색에서 연관된 실을 가지치기 하면 전체적인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근생 A와 B가 20m 도로에서 진입한다고 되어 있고 창업 베이커리 또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지원센터의 주출입구도 20m 도로에서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가정한 게 맞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단계에서는 두 가지 알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생 AB가 좌측에 위치하고 창업 베이커리가 우측에 위치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 20m 도로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문 조건은 다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위에 포켓 정원이 4m 도로에 면한다라고 되어 있고 창업 베이커리는 북카페와 연계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북카페는 창업 베이커리 주변에 있어야 되지만 또 북카페는 포켓 정원하고 면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알트는 성립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반면에 창업 베이커리, 그 다음에 근생 AB를 두고 주 출입구를 놓으면 둘 다 똑같이 20m 도로에서 진입하는 것이 성립이 되고 포켓 정원 주변에 북카페가 있고 또 북카페는 창업 베이커리와 연계된다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알트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시간이 충분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알트 1과 알트 2를 나누어서 서로 표기를 했겠지만 시간이 정말 부족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바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업 베이커리, 근생 A, 근생 B를 위치를 합니다. 우선 근생 A, 근생 B, 창업 베이커리 위치는
핑크색이기 때문에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 핑크색을 찾습니다. 그 다음 핑크색 청년지원센터는 20m 도로에서 주출입구가 있고 8m 도로에서 부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근생 A, B 사이에 복도가 생기면서 부출입구가 있을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핑크색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전부 다 핑크색은 체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핑크색 다음으로 연계지어서 실을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서로 연계되는 부분도 많고 위치가 애매해서 이 부분에서 새로운 과정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우선 포켓 정원 중심으로 해서 그룹핑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없어서 포켓 정원 주변으로 분집되는 부분을 따로 색칠을 했습니다. 포켓 정원과 북카페, 그리고 북카페와 연계된 게 창업 베이커리. 제가 연두색으로 칠한 부분은 토지 이용 계획에서 좌측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을 연두색으로 칠했습니다. 이걸 연두색으로 칠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즉각적으로 찾기 어려워서 시험장에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칠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선 포켓 정원이 있고 북카페는 포켓 정원에 면한다고 했으니까 우선 위에 갈 겁니다. 그리고 연두색만 찾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됩니다. 북카페에서 창업 라운지가 있었고 카페 베이커리와 연계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창업 라운지와 연계된다고 했으니까 창업 라운지를 써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문에서 힌트를 준 부분을 찾습니다. 창업 라운지와 연계된 게 사무실이기 때문에 사무실은 이쪽 부분은 다 찾기 때문에 안 되고 사무실은 우측 부분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코어가 어디에 들어갈지 명확하지 않아서 대략 그리고 어딘지 몰라서 물음표를 칠했습니다. 만약에 코어와 화장실의 위치를 확정하지 않으면 이것도 누락이 된 상태로 계획하는 경우가 있어서 꼭 표기는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이 위에서 정확한 부분은 핑크색으로 칠했지만 여기에서는 빨간색으로 정확한 부분만 따로 한 번 더 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정확하게 고정된 실의 위치가 보이고 나머지 실들을 위치해서 변형시키면 됩니다. 창업 라운지는 이 부분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따로 체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2층을 계획했습니다. 사실 1층에서 정확하게 실 배치가 완료가 되면 좋지만 정확하지 않은 지문 조건에서 코어와 화장실의 위치를 찾으려고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2층을 계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았던 실들에 대한 위치를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정확한 부분 위치를 찾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실의 위치가 어디 정도인지만 파악하는 데에 목적을 두면 됩니다. 이 정도만 했으면 그 다음에는 2층을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쪽에 적은 것처럼 글씨로만 썼습니다. 만약에 이 단계에서 A라는 실이 있고 B라는 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박스를 치게 되면 면적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의 범위를 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실 이름으로만 표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지 정확히 어느 부분에 위치할 수 있는지 면적이 제외된 상태에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정확한 실의 위치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박스를 치는 것보다 그냥 실 명칭만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선 2층을 계획할 때에는 1층과 똑같이 외부 공간을 먼저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 공간이 제외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건물 영역을 설정을 합니다. 2층에서 외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포켓 정원입니다. 포켓 정원이 2층까지 뚫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켓 정원을 먼저 설정합니다. 그리고 창업 라운지가 가운데 위치하여 있고 2층까지 이것도 뚫려 있는 부분이라 창업 라운지도 설정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코어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확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코어의 위치도 설정을 하겠지만 저는 지금 코어의 위치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이 단계에서 확정된 부분,
이 단계에서 확실한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 공동주택의 코어가 이쪽 부분에 있는 것을 1층에서 확인하였기 때문에 우선 공동주택 영역은 이쪽 부분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핑크색 중에 더 확실한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이 좌측에 있으니까 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은 이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전시홀 위치를 가정합니다. 똑같이 지문 조건도 한 번 더 표기를 해줍니다. 다음은 미디어 제작실과 동아리실과 세미나실 위치를 확정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지만 2층 부분도 1층과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복잡했기 때문에 비슷한 영역에 있는 것을 녹색 형광펜으로 다시 또 묶어 주었습니다. 에듀라운지 중심으로 해서 교육실과 메이커스 룸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조망하고 메이커스와 교육실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1층과 서로 비교를 해서 이 그룹의 위치가 좌측 부분에 들어오는 것은 확실한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대로 계획을 정리하고 코어의 위치를 정했습니다. 코어의 위치는 좌측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1층에도 실이 꽉 차 있고 2층에도 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이쪽 부분도 좁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미디어 실을 아래로 내리고 코어의 위치를 이렇게 확정을 우선은 지었습니다. 그 다음 모듈 검토로 들어갔습니다. 모듈을 설정할 때는 면적별로 공통된 부분이 많은 것을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제 눈에 보였던 게 110과 40 그리고 55였습니다. 40으로 했을 경우에는 공동주택 기준층 같은 경우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55 모듈을 생각했습니다. 110의 경우에는 55 모듈 2개이고 40은 55에서 복도를 빼면 되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만족할 것 같았고 더군다나 화장실도 55 모듈이기 때문에 단위 모듈로 한 모듈이 정확하게 들어간다라는 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55 모듈로 설정을 했습니다. 55 모듈의 기준 치수는 6.9에 7.9입니다. 그리고 대지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면적 검토를 했습니다. 가로축은 4모듈 들어가고 4m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세로축 같은 경우에는 3모듈 들어가고 3.9m가 남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저는 단계를 거치면서 실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 2층의 면적을 확인해 본 다음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도 그리고 대략 몇 모듈 정도 들어간지 확인이 됐어야 되는 건데 그 절차를 생략했고 이 부분에서도 전체적인 모듈의 개수를 확인한 다음에 이 면적과 계산을 해서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지만 이 단계에서 그냥 다음 단계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냥 진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복귀도면은 말 그대로 복귀한 것이기 때문에 실수한 것을 그냥 그대로 복귀해서 실전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냥 이렇게까지만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은 토지 이용 계획한 것을 가지고 버블 다이어그램으로 대략적인 실의 형태를 잡는 것입니다. 학원에서는 네모 형태로 키워서 쌓는 거라고 배웠는데 저는 이렇게 네모 형태로 하게 되면 이게 너무 각져 있기 때문에 생각 자체도 유연해지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서 저는 동그라미로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면 생각 자체도 유연해지고 그리기도 편하고 시간도 단축될 수 있어서 이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버블 다이어그램도 공동주택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버블 다이어그램도 기준층부터 작업을 하면 됩니다.
좀 전에 모듈을 설정할 때 55 모듈을 선택을 하였고, 네 모듈 플러스 한 복도 정도 길이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모듈 4개를 먼저 그렸습니다. 그리고 중복도를 끼고 단위세대 A가 있었기 때문에 한 8개 정도 모듈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배치를 했습니다. 먼저 정확한 것부터 배치를 시작합니다. 단위세대 B를 먼저 배치를 하는데, 단위세대 A는 모듈 3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코어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크게 단위세대 A를 먼저 잡습니다. 그리고 단위세대 B는 90입니다. 중간에 중복도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새 모듈 내에서 일부 복도를 쓰고 이 부분이 단위세대 B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원을 조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유 거실과 엘리베이터를 표시하면 됩니다. 특별히 주어진 조건이 없어서 엘리베이터와 공유 거실로 대략적인 위치만 잡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단계에서도 우선 명확한 것부터 표현을 합니다. 우선 4모듈이었기 때문에 4개를 먼저 그려 넣었고, 램프가 이쪽 부분에서 들어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마당과 연계한 주출입구가 있었기 때문에 주출입구 위치를 이렇게 잡고 엘리베이터가 이쪽에 위치한다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 사무실도 표시를 해줍니다. 다음은 청년지원센터 쪽으로 실 배치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포켓 정원이 있었고 주 출입구를 이쪽 부분으로 잡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베이커리 35, 근생 A, 근생 B. 여기까지 풀면서 제가 무언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표현한 것 가지고서는 지문에 나와 있는 실들을 전부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듈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가 어렵고 생소하다 보니까 수없이 연습을 했던 프로세스였지만 몇 가지를 생략을 하고 그대로 넘어가다 보니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듈을 설정하는 프로세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가로는 괜찮았는데 세로 부분의 실을 넣으려면 이쪽에 4모듈 정도의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듈에 장변과 단변을 바꾸어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딱 31.6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단 1cm의 오차도 없이 딱 떨어지는 숫자라서 약간 망설여지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400에 400짜리 기둥을 설정하고 여유치수가 단 1cm도 없다라는 게 약간 찝찝하기는 했지만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크게 16개의 모듈이 들어가는 걸로 확정을 했고, 이때 당시에도 16개 모듈이 만족하면 되는지 검토를 해야 됐지만 우선 이 부분까지 하면서 4모듈 정도가 추가가 되면 충분히 하고도 남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버블을 하나하나씩 그리지 않고 우선 16개를 다 그려놓은 상태에서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똑같이 램프가 들어오고 관리 35, 포켓 정원, 사실 여기까지는 토지 이용 계획에서 전부 다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하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창업 라운지가 2모듈인데 이렇게 들어갈지 아니면 이렇게 들어갈지 이렇게 들어갈지 이 부분이 선뜻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코어의 위치를 정하기에도 실들의 위치가 애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문의 조건에 우선 충실하기 위해서 창업 라운지를
이렇게 잡고 인접해서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 위치를 안쪽에다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부스를 잡고 코어와 화장실의 위치를 잡았습니다. 뭔가 어정쩡했지만 이 단계에서는 무조건 지문에 충실하고 어느 정도 면적이 반영된 상태로 실을 다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사무실이 먹방이 아니게 계획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먹방이더라도 사무실 위치를 확정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누락된 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를 할 때는 여기 있는 걸 먼저 기준으로 체크를 하면 누락되기 때문에 지문에 있는 걸 기준으로 순서대로 내려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1층에는) 누락된 부분이 없이 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쪽으로 들어간 동선이 확보가 되지 않았고 이 부분도 되게 크게 여유 있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여기에서 신경 쓰지 말고 2층을 확인합니다. 여기에서 정확하지 않은 조건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 어차피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2층을 계획을 하면 서로 실의 위치가 확정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2층도 똑같이 버블을 먼저 다 그려주고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씩 키워가면서 그려야 되지만 그럴 만한 시간적, 정신적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우선 그리고 난 후에 계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2층을 계획할 때도 토지 이용 계획과 1층에 있는 것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외부 공간과 코어의 위치를 확정한 다음에 확실한 실 먼저 계획을 해야 되지만 현재 저는 코어의 위치가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어의 위치도 그냥 두고 창업 라운지도 현재 우선은 길게 세로로 방향을 임의대로 세웠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우선 제가 확신이 든 건 포켓 정원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켓 정원과 공동주택 관련된 부분을 먼저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문에서 명확하게 주어진 다목적 홀을 체크를 했습니다. 다목적 홀 면적이 80이기 때문에 복도를 제외한 면적이 다목적 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목적 홀 주변에 청년 활동실이 연계된다고 하였으니까 이것 또한 복도를 뺀 면적으로 청년 활동실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정확한 게 미디어 제작실이 똑같이 40이 있었기 때문에 아래 미디어 제작실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와 동아리실은 20m 도로에 면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 또한 복도를 제외하고 아래측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코어의 위치로 가정했던 부분에 더 정확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 실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코어는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위치해야 된다는 것을 2층을 계획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 1층에서는 이 부분은 명확했지만 우측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2층에서는 반대로 우측 부분은 명확하게 풀렸지만 이쪽 부분이 명쾌하게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을 할 때에는 에듀 라운지의 위치를 이쪽 부분에 설정을 하고 메이커스룸과 교육실의 위치를 정했는데 메이커스룸의 위치가 도저히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그 위치를 서로 바꾸었습니다. 교육실의 위치를 위에다 놓고 공용주택의 자치회의실은 15제곱미터 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든 꾸겨 넣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에듀 라운지를 배치를 하고 메이커스룸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문에 따른 조건은 전부 만족은 했지만
동선이 명확하지 않고 이쪽 부분에 남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업 라운지도 이쪽에 설치하고 화장실과 코어도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 또한 뭔가 깔끔한 배치가 되지 않아서 이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창업 라운지의 방향을 바꾸고 화장실과 코어의 위치도 다시 바꿔보았지만, 그렇게 되면 에듀 라운지에서 전망은 확보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육실과 메이커스룸의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계획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계획을 근거로 그리드를 그리면서 정확히 면적을 반영하면서 다시 계획하기로 하였습니다.